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생계형 의사의 유쾌한 분투기. 의사란 무엇인가를 쓴 양성관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 소개해드릴게요. 한 분야만 보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다양한 연령대와 여러 질환을 두루 볼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를 지향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이시고요. 동시에 의사의 생각, 히틀러의 주치의들, 마약하는 마음, 마약 파는 사회를 비롯해 모두 9권의 책을 쓴 작가십니다. 읽고 보고 쓰고 친절하는 글 쓰는 의사 양성관 작가님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빛나리 의사 양성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북카페에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사실 제가 생긴 것 빼고는 소심해가지고 특히 생방은 많이 떨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하는데 어제 밤부터 사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막 웃었는데요. 아니 저도 지금 웃을 것 같은데 전혀 소심함이 느껴지지 않아서 네. 이게 외모 때문에 그런데 저는 억울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외모라기보다는 표정과 눈빛 때문인 것 같아요. 소심함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장난스러움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이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북카페 2부로 건너오기 전에 그 얘기 드렸어요. 생방은 원래 사실은 쭉 흘러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그래도 만약에 진짜 떨리신다면 다시 할게요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럼 양성관 작가님 다시 하고 싶으시구나라는 의지만 확인하고 그냥 그대로 원래 가던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란 무엇인가 책 제목에서부터 많은 카페인님들이 안 그래도 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20여 년간 의사로 일하시면서 이번 책까지 모두 9권의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요. 언제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글 쓰는 나를 만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이제 의사는 환자가 올 때와 안 올 때가 사실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다가도 오전 같은 경우는 엄청 오다가 오후에 되면 갑자기 또 한가해질 때가 있고 비가 오면 환자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비무환이라 그래요, 우리는. 비가 없으면 비가 내리면 환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시간에 뭐 할 게 특별히 의사도는 없죠. 그래서 뭐 저널을 뒤지거나 아니면 저는 주로 이제 좀 글을 쓰고 그다음 환자가 있을 때는 그 환자가 제가 좀 뭔가 아쉬웠던 점. 이건 왜 이랬을까? 환자가 저한테 화를 내면 과연 나는 무엇을 못했을까?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을까 해서 환자를 보고도 글 쓰고 환자가 없을 때도 글 쓰고 그다음 뭐 운전하면서도 계속 뭐 이런 걸로 한번 써볼까? 최근에 이슈가 된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나의 생각은 어떻고 뭐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까 이런 걸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냥 생활처럼 사실 글은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글쓰기를 위한 예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작가들이 기대기도 하잖아요. 예열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얘기 예열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예열은 생활이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히 준비를 하거나 뭐 특정한 장소나 나만의 서재 이런 거는 없고요. 대부분 제가 글 쓰는 거는 뭐 진료실에 노트북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방에 서재는 있는데 주로 서재에 있으면 저희 5살짜리 된 둘째 아들이 또 와가지고 컴퓨터 신기하다고 막 두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일상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게 짧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빠르게 갔다가 빠르게 또 빨리 나와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는 그래도 이제 뭐 전 술을 먹거나 뭐 특별히 하는 취미생활이 없기 때문에 주로 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리고 진료 시간에 항상 좀 앞에 가고 점심에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점심 안 먹으면 진료실에서 주로 글도 좀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글쓰기 하실 시간에 어찌 보면 북카페에 지금 나오신 거네요. 네, 오늘은 병원에 얘기해서 특별히 반차를 써가지고 나왔습니다. 준비를 해서 나오셨습니다. 글쓰기를 시작하신 이유, 그 마음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고 저희 때는 그때는 제가 82년생인데 그때는 책을 이제 도서 대여점이 전국에 딱 유행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 시절 있죠. 그때 책을 정말 많이 읽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책은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저절로 나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가분이 누에가 뽕잎을 먹다 보면 이제 그 비단 실을 낸다고 하셨는데 제 글은 뭐 비단까지는 좀 그렇고 가끔 똥도 좀 싸고 비단 실도 좀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읽다 보니까 나도 한번 써볼까? 그렇게 해서 첫 책도 사실은 여행기였거든요. 달리는 자전거로 거에 로시난테라고 그게 전국 자전거 여행기였는데
그전에 정말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한번 써볼까 했는데 우연히 그 출판사에서 책을 내주겠다 해가지고 네, 그때가 아직까지 제가 그때 보건소에 혼자 진료를 하고 있을 때인데 혼자 그때 출판사에 전화를 받고 방방 뛰었던 혼자서 소리 지르면서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기억 때문에 한번 해서 책 나오니까 또 두 번째는 좀 더 쉽고 세 번째는 좀 더 쉽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뭐 전직 작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책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책을 내는 그 짜릿함 그리고 포만감 또 다음 책을 빨리 쓰고 싶은 허기 이런 것들과 함께 그냥 살아오시는 거네요. 네, 지금도 열심히 다음 책, 다다음 책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이번 책 의사란 무엇인가 내시면서는 어떤 것들을 특히 고민하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사람들이 이제 의사에 대해서 딱 원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뭐 의학 드라마나 메디컬 뭐 소설에서 보면 이제 되게 완벽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다음에 환자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그런 의사를 원하죠. 어떻게 보면 영웅인데, 근데 사실 의사는 저도 이제 아기 둘이 있고, 뭐 그다음에 어머님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환자들 그런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특히.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과연 왜 의사가 이렇게 좀 불친절할까? 그러면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의사한테 비난을 가하게 되는데, 왜 이거를 몰라주지? 환자도 공감 받고 싶어 하는데 의사도 공감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 이해하는, 서로의 처지에 대한 이해하는 것. 물론 이제 저도 작년에 한번 3번 정도 입원해서 그런 것들 경험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럼 이제 저도 좀 아쉬운 점들, 환자로서도,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조금 이해하는,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채널로서 이번 책을 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공들여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재미나게 읽다가 뒷부분까지 다 읽고 나서는 또 이 쿵 하면서 약간 생의 무게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6876 쓰는 카페인님 두 귀가 쫑긋하셨고요. 네. 그리고 유수연님 네. 이 반짝이 이제 북카페 인사말이거든요. 네. 반짝.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석진님 환자가 많아서 바쁜 게 좋은가요? 적어서 글 쓰시는 게 좋은가요? 밸런스 게임인가요? 이게 항상 적당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이게 좀 힘든데, 이게 의사도 머피의 법칙이 있거든요. 머피 법칙. 환자가 항상 없으면 이제 환자가 이제 올 때쯤 환자가 왜 이리 없지 하면 딱 그때 환자가 몰려오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쫙 몰려오면 또 쉬는 타이밍이 딱 생기고, 그런 게 의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환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라는 이 동네의 국룰이 있거든요.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보통 환자들이 몰려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말을 조심히 말을 조심히 항상 지금 조심히 하게 됩니다. 방송에서 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알려주셨어요. 김시연님 페북 친구십니다. 항상 유쾌한 글을 올려주셔서 보는데 여기서 또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정숙님 의사란 무엇인가를 비롯해서 작가님 책 6권이 언니 서가에 이리저리 꽂혀 있음을 봤습니다. 언니는 감염관리학과 교수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시면서 정말 보배보다 더 빛나는 양성관 닥터 작가님 존경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붙는 수식어가 빛날이라서 사실 처음에 반짝했을 때 저를 보고 얘기한 건가 해서 긴장도 좀 하긴 했습니다. 우리 북카페의 인사말이 반짝이에요. 반짝반짝반짝 이런 것들 낫별처럼. 이 책 구성도 굉장히 돋보이더라고요. 시간 순서로 아침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쭉 이렇게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침 7시에 떨림이고 이제 마지막 진심까지. 근데 제가 보면서 이 처음부터 너무 빨려 들어갈 듯이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생애 정말 찐 내용들이네라고 하는 걸 보다 보니까 다 읽었는데 이제 아침 7시 지나간 거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의사마다 좀 다른데 보통 전공이나 이런 걸 할 때 아침 7시, 6시부터 되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7시를 잡았고 사실은 6시도 좀 있는데 그리고 떨림은 아까 1부에서 저도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다라고 그 구절 딱 하면서 모든 의사한테도 시작이 딱 있거든요. 그게 첫 환자일 수도 있고 첫 시술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하게 떨리거든요. 의사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누가 이제 첫 환자로서 하고 싶은 당연히 환자도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사로서의 발전이나 앞으로 의학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떨림을 어떻게 보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그렇게 해서 의사로서의 그런 첫 마음가짐을 떨림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똑같은 환자 똑같은 수술을 보통 한 건, 10건, 100건 정도 하면 네.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레벨에 도달하는 게 보통 100건인데 그럼 이제 100건쯤 되면 이제 그런 술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두려움이 덜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또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네. 이거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과의 그런 수정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나만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환자한테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뒤에 막 환자가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저희도 되게 신경 쓰이고 밖에서 소리 들리니까. 근데 왜 우리 의료에서는 그 의사도 환자분들도 산부진료 싫어하지만 의사분들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모든 의사들의 꿈은 보통 뭐 15분 진료. 그게 교과서상에서도 그런데 왜 이게 우리나라는 이럴까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범인, 그다음에 현실 세계.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의사와 환자는 같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환자들이 병이 무섭고 아프니까 병원에 오는 걸 무서워하고 의사를 상당히 무서워하고 꺼려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진심이 서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제가 막 암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암 자체를 불편하니까 암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네. 물론 환자한테 저희한테 물론 화를 내시죠.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번 글을 통해서 의사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쓰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 책을 그 환자분들이 혹은 동료 의사분들이 읽으시면 이게 더 많이 공감하신다는 반응을 보여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기도 하거든요. 책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성격상 좀 꾸미거나 좀 이런 것을 잘 못하고 솔직하게 의사는 항상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 방식만 조금 바꾸거나 좀 더 부드럽게 하는 게 핵심이고 결국에는 암이면 암이지 그걸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사 자체가 약간 T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성향 자체가 그래서 좀 현실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책에 가득하고요. 저희 첫 곡 듣고 2부 첫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선곡하시는 마음은 어떠셨어요?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이거 가족한테 하나씩 해서 가족회의까지 하신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무진 에피소드가 너무 좋다면서 아내가 원하는 곡이라서 아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들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무진 에피소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분의 신청곡을 또 챙겨 오셨습니다. 에피소드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히포크라테스에서 펴낸 책 의사란 무엇인가를 출간한 양성관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김혜선님 와우 선곡까지도 가족회의로 하시다니 하셨습니다. 네, 아내가 다음 주 생일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생일 선물 겸 겸사겸사 이렇게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와 그럼 메시지라도 띄울 걸 그랬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죠? 네. 갑작스러운 것인데 아내분께 한마디 해주셔도 자기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보 항상 사랑해 그리고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네. 저희 음악을 깔아드렸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달콤합니다. 뭐 TF 사실 이 차이를 잘 전 모르겠지만 지금 6876 쓰시는 카페인님의 따뜻한 티 같으십니다. 라는 이 사연이 딱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주영님은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양성관 작가님의 고뇌가 느껴져요 하셨어요. 고뇌. 근데 진짜 일을 하실 때 의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뭔가 계속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택을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잖아요. 이 고뇌가 느껴졌어요. 책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수술을 하는 과는 아니니까 보통은 진단 내리고 치료인데 진단을 내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검사를 할 것인가 보통 뭐 환자가 어지럽다 하면 의사로서는 그래요? 나이가 좀 있으면 뭐 머리 MRI 찍고 심장 쪽 뭐 초음파 또는 심전도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쫙 하면 그 결과만 딱 나오면 적어도 일단은 뭐 죽지 않는 병까지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머리가 아파요. MRI 찍읍시다 하면 환자야 뭐 비용 엄청나게 들죠. 그다음 시간도 들고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럼 딱 찍으면 환자분 절대 안 죽어요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환자는 뭐 환자가 원하는 분도 있고 그거를 네. 환자가 또 원하지 않고 그런 분도 있고 그리고 저 입장에서도 이거를 혹시나 내가 그냥 딱 봐서는 가장 흔한 게 두통은 긴장형 두통입니다.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머리를 쥐어 싸매고 오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긴장형 두통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문진만으로도 대개는 걸러지죠. 한 97, 8%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과연 나는 이 1%의 그런 불안함 때문에 또는 혹시나 모르니까 정밀 검사를 권하고 시간과 환자의 돈 이런 거를 고민을 과연 해서 권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괜찮다고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매 순간마다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죠. 물론 교과서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50대 이상에서 뭐 당뇨가 있고 갑자기 뭐 시력이 저하되거나 구역질이 동반된다 하면 권하라고는 찍으라고는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이 환자는 무조건 찍어야 될 좀 위험한 불안한 환자인데 그럼 환자가 안 찍겠다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안 찍겠다 시간이 없다 할 때 그러면 나는 과연 이 환자를 어떻게 설득을 해서 같이 안전하게 서로 가야 되느냐가 항상 그런 고민하는 부분인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또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그렇죠. 지금 15분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통은 3분 안에 그걸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저도 좀 불만스럽고 환자도 좀 불안하고 환자도 잘 모르니까 전 편두통 아닌가요 하면 이제 또 편두통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항상 않다는 게 그런 현실 속에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 항상 고민하는 게 의사로서의 오히려 질병은 치료가 좀 가이드라인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환자 사람마다의 가이드라인은 없어서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너무나 재미난 비유들도 있던데 딱 보면서 딱이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셜록 홈즈의 코난 도일이 의사였던 것은 이유가 있다 하시면서 어찌 보면 의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약간 형사 같을 때도 있고 탐정 같을 때도 있고 이렇게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환자가 보통은 이제 띵동 하고 누르면 저는 이제 들어오는 동안 한 3초 동안에 저는 이전 기록들 좀 보고 그다음에 환자가 3초 동안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진단명 보고 기존의 약 탁 보면 바로 아니까 그다음에 들어올 때 걸어서 의자 앉는 순간 딱 보면은 이제 대충은 느낌이 오거든요. 특히 이제 고령의 어르신분들이 약간 힘들어하면서 오면 이거는 무조건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보통은 10대 똑같은 두통이라고 해도 고령이나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는 분들이 오면은 이거는 조금 걱정이 되고 머리 쪽은 좀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가 있고 10대가 들어왔는데 딱 그 특징들이 있어요. 단서정. 비 오는 날. 그다음에 장마철, 여름, 방학 다 돼서 들어왔는데 애가 계속 눈을 안 마주쳐요. 막 이러면서 좀 오고 이러면 얘 꾀병이야. 꾀병의 가능성까지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짜 맞추는 겁니다. 퍼즐 맞추듯이 물론 이제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하나만 보면 되는 경우가 충수돌기형, 맹장염인 경우는 오른쪽 아랫배를 딱 누른 다음에 통증이 확실히 있고 CT나 초음파를 통해서 원래는 이제 거의 안 보이는 충수돌기가 딱 요 새끼 손가락만 하면 바로 진단이 되어지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확정적인 알리바이를 찾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 긴장형 두통 같이 뭐 뇌출혈이나 뭐 이런 거 아닌 거를 뺀 다음에 그나마 마지막으로 남는 거를 찾아서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범인이 아니니까 나머지 1명이 범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의학적으로도 사람을 대하는 일 플러스 그렇게 이제 범인을 잡는 듯한 그런 즐거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범인을 함께 협력해서 같이 잡아야 되는 관계가 바로 이제 그 의사와 환자의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가끔 보면 진짜 내가 의사여도 진짜 저렇게 들어오시면 너무 딱 느낌이 위축되겠다 싶을 정도의 행동을 하시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녹음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녹음기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의사긴 한데 환자는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가릴 수도 없고 끝과 극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의사가 슬픈 직업인 게 좋은 환자는 좀 어렵습니다. 좋은 환자가 되기는. 그러니까 좋은 환자가 되기 어렵다. 되게 좀 뭔가를 저한테 정말 이렇게 뭐 감사하다고 하는 것도 당연히 고맙습니다만 그런 환자분들은 사실 기억이 별로 안 남지만 항상 기억이 남는 게 좀 우리가 상처받거나 충격받은 일이 기억이 남듯이 그런 환자분들이 있으면 기억을 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들고 그다음에 들어올 때 딱 들어오자마자 딴 병원 욕하시는 분들.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이게 그런 이제
좀 저도 부담스럽고 네. 왜 딴 병원 뭐 대학병원 모든 병원 갔는데 왜 의사는 이걸 못 고쳐주냐? 저도 자신 없죠. 처음부터 저도 자신 없고. 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특별한 진단을 하기보다는 이제 진료실에서 쓸 생각이 좀 더 많아지고. 네, 그런 것도 재밌던데요. 돌팔이와 명의. 네. 예, 돌팔이는 항상 그렇게 가까이 있고 네. 명의는 멀리 있는가 얘기를 하시면서 또 대상포진을 네.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부분도 좀 듣고 싶습니다. 얘는 이제 뭐 저희 아이도 입원을 이번에 하게 됐는데 5살짜리 아이인데 처음에 병 갔는데 이제 열만 계속 나요. 네. 열이 계속 나는 거예요. 40통. 약도 안 먹고 해열제 먹을 때 잠시 떨어지고 이제 이러니까 아내도 초조하고 저도 초조한데 그게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죠. 병원 갔죠. 갔더니 편도염이래요. 그러니까 목이 부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네. 대부분 목이 부으면 아이는 열이 나서 안 먹거든요. 그럼 저는 알죠. 저도 많이 봤으니까. 근데 일단 그래 그럼 좀 더 기다려보자. 근데 또 2번 갔는데 또 열이 안 떨어져요. 네. 결국 입원을 했죠. 왜냐하면 3번째로 이제 갔으니까. 그래서 네.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그 의사 쌤도 저도 의견이 똑같았어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열은 좋아져서 퇴원을 했거든요. 네. 딱 4일째 됐는데 몸에 발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돌발진이거든요. 열만 3일 정도 계속 나다가 딱 끝나고 나서 몸에 발진 딱 생겼거든요. 그럼 네. 그 소아과 교수님도 놓쳤는데 제가 진단을 한 거죠. 왜? 발진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야만 딱 나오는 게 보통 아이들 많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고령의 보통 5, 60대 여자분이 뭐 갈비뼈가 아프다고 오는데 이쪽은 좀 위험하거든요. 네. 가슴도 있거든요. 그럼 열심히 검사합니다. 가슴 검사, 응급실로 가니까 모든 검사 다 하고 그쵸. 당뇨가 있으면 심근경색 이거 놓치면 난리 나니까 심장 검사 싹 다 하고 비용은 몇십만 원 나오고 네. 검사하는데 몇 시간 걸리니까 환자분이 했는데 괜찮대요. 근데 다음 날 저한테 온 거죠. 네. 물집이 잡혔대요. 그럼 대상포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의사가 돌발인 것보다 항상 의사는 그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는 의사가 명이다. 그런 게 그래서 명의는 멀리 있는 거군요. 왜냐면 근처가 아니라. 처음에 갈 때 우리는 다 그냥 괜찮다 뭐 이런 심리적 위안감을 얻고 싶은데 이게 한 며칠 지나다가 안 나오면 이제 환자분이 깝깝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검사 다 해달라거든. 모든 검사 다 하면 보통은 그리고 모든 검사 다 하기 오시기 때문에 저는 마음 편하게 모든 검사를 다 하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다 했는데도 나중에 시간이 가서 해결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팔이라 그래요. 자기 주위에 있으면. 이제 항상 이제 마지막에 저도 그래서 돌팔이가 되고 네. 어떨 때는 명의가 되는데 때로는 돌팔이가 되기도 하고 제 명의가 되기도 하고. 실력이 제 실력보다는 그냥 그런 질병 특성. 그다음에 환자가 나한테 원하는 게 제가 동네 의원이면은 그냥 약만 주세요. 네. 제가 종합병원에 있을 때는 검사 다 하자 그러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검사 다 하면 이렇게 확진을 내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네. 제 앞에 봤던 분들은 그 의사 실력이 없다. 그리고 감기가 제일 재밌는데 감기는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 약 먹으면 7일, 약 안 먹으면 일주일 안에 낫는 병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말장난 같기도 하고 진짜.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감기 걸리면 첫날, 둘째 날에 병원 오고 그렇죠. 의사가 약을 3일 주거든요. 네. 한 번 더 가고. 그러면 그래도 안 나오면 이제 병원 와서 엑스레이 찍고 다 검사하고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안심시켜주고 약 딱 주면 딱 낫거든요. 그럼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 준 약 먹고 나왔어요라고 하는데 그 전날 그 환자분이 갖고 온 약이 어차피 제가 처방한 약이랑 거의 비슷해요. 성분명이 똑같기 때문에 약만 이름만 좀 바뀌죠. 근데 아예 뭐 똑같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무수한 이야기가 이 책에 가득 있고요. 쭉 읽다가 이제 아침 7시 통과해서 또 이제 쭉쭉쭉 시간을 따라가면서 가끔은 마음이 막 재미있게 신났다가 가끔은 또 쿵 하고 떨어지기도 했다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카페이님들 추첨해서 이 책 의사란 무엇인가 양성관 작가의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어떤 걸 그려주실지 정하셨는데 음악 듣고 와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뭘로 고르셨나요? 네, 고민 중독인데요.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된 딸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여가지고 이 곡으로 요즘 사춘기인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 나이가 된 거죠. QWER의 고민 중독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의사란 무엇인가를 출간한 글 쓰는 의사 양성관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고은정님이 의사란 무엇인가 북카페 에디션 기대됩니다 하셨는데 무엇을 그려주실 건가요? 제가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데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데요.
네. 제일 쉽고 강렬한 걸로 해서 저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는 걸로. 자화상을?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화상을 그려주시기로 했습니다. 특별한데요? 쉽고 강렬하다고요? 네, 제가 워낙 뭐 어차피 사람들이 저를 엄청 잘 기억해 주시는데 기억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캐리커처 형식으로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엄항용님, 이무진의 QWER에 이어서 작가님의 선곡은 누구일지 궁금해지네요 하셨습니다. 혹시 양성환 작가님이 직접 골라오신 곡도 있나요? 예, 그 마지막 곡은 저희 둘째 아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맨날 빠른 강남스타일 틀어달라 그래가지고 좀 분위기 안 맞아가지고 저는 딴 곡 준비해왔습니다. 마지막 곡은 양성환 작가님이 골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이제 둘째 아들의 그 신청곡도 알게 됐네요. 그렇죠? 자, 신고은님, 양성환 작가님 안녕하세요. 책 제목 어떻게 지으셨나 궁금합니다. 제목이 거대 담론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전공서적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게 전공서적은 아니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의사란 무엇인가, 의사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요. 과연 의사 역할이 병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병을 진단하는 거냐, 뭐 수술하는 거냐에 대해서 의학적인 약간 특성을 조금 같이 가져가고 싶어서 한번 제가 이제 지금 2002년 때 의대 들어왔고 2008년도에 의사가 됐는데 2025년이니까 벌써 17년, 18년째 됐는데 거의 이제 뭐 의학 에세이나 이쪽은 사실은 이제 거의 마지막 책이거든요. 사실 더 있을 생각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제가 의학에 관해서 느꼈던 거를 의학의 본질에 관해서 조금 더 재밌게 유쾌하게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짓게 되었고. 그 느낌이 바로 전달이 됐어요. 의사는 무엇인가. 이 책에서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친절한 의사, 실력 있는 의사 이 둘을 모두 기대를 하는데 보통은 그렇지만 이제 그게 공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3분 진료 시스템 같은 것들 안에서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그냥 진짜 얘기네 싶기도 했고요. 제가 보통은 이제 오전에 환자가 많아서 오전에 환자분들한테는 사실 좋은 소리를 저도 이제 좀 이런 것도 왜 설명 안 해줘 이런 얘기를 듣고 동시에 선생님 정말로 친절하게 설명 잘 해주셨다 이런 선생님 처음 봤다라는 그런 극과 극의 평가죠. 그걸 같이 봤는데 그럼 그게 내 개인이 제가 치킬박사 할 일도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 의사가 처한 사실은 환경에 따라서 조금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실력이 저도 의사지만 다른 의사를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수술하는 의사라면 수술은 이게 진단명만 정해지면 약을 쓰는 거는 조금 편해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료는 무슨 약을 어떻게 쓴다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서 뭐 내과 의사나 이런 거는 이제 진단명과 그 약 처방전만 딱 보고 피검사 결과만 보면 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해서 의사는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술하는 거는 정말 그 같은 방에서 같이 수술하는 의사가 그것도 극과 의사 아니면은 평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단 내리는 것도 진단을 과연 올바르게 내리느냐는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환자로서도 제가 입원했을 때도 똑같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 의사가 과연 수술을 잘할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의사를 택할 수밖에 없느냐. 실력을 평가할 수 없으니까 친절인 거죠. 그럼 이제 친절한 의사는 그리고 친절하고 실력 있으면 좋은데 일단 실력이 있는 의사는 끝까지 살아남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실력이 없는데 불친절한 의사는 도태됩니다. 이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도태된다고 써두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력은 없는데 친절한 의사가 있죠. 그럼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고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대개는 이제 그런 질환은 중증 응급과 의사는 아니고 약간 이제 길게 가는 만성 질환을 다루는 의사는 그게 되거든요. 그럼 과연 그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실력도 있고 친절한 의사인데 사실 친절은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환자가 원하는 얘기를 들어주고 하면 보통 3분, 5분, 10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환자가 많아지면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환자가 기다리니까 초조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변하면서 남는 거는 결국 실력 있는 불친절한 의사가 좀 남고 그다음에 실력은 없는데 친절한 의사가 남고 그다음에 극소수가 친절하면서도 실력 있는 의사거든요. 그럼 과연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의사는 실력이 있는 의사를
찾아낼 수 있을까? 저도 힘들고 고민을 계속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저도 병원 어디를 가려고 찾아보면 네. 요즘 뭐 이렇게 포털 지도 같은 데서 볼 수 있잖아요. 리뷰가 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람들 리뷰에서 친절이더라고요. 네. 친절해요, 아니에요, 뭐 너무 불친절해요, 막 너무 차가워요 이런 것도 네, 있어서 아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구나.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건 실력인 거죠. 본질적인 평가하기가 정말 의사조차도 어렵고 그리고 참 저도 이제 그거 고민하면서 의사 중에 자기가 실력 없던 의사는 또 없어요. 아니 분명히 실력 없는 의사도 있을 건데 일단 자기는 평균 이상이라라고 그런 자부심이나 그런 이게 있거든요. 그 확신이 있어야 또 가능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저도 힘들고 네. 제가 환자가 되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재밌는 게 미국에서 그래서 또 연구를 했어요. 이런 환자 똑같은 무슨 암 1기암, 2기암, 3기암을 수술했을 때 의사마다의 그런 실력 차이. 네. 그러니까 결과가 생존율 차이를 딱 했더니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실력이 좀 생존율이 떨어진 의사들이 그 리포트를 받자마자 네. 생존율을 높여야 되니까 안전한 환자만 수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사 그 기준을 찾으려고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증에 심각한 환자는 또 안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숫자를 올려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참 그게 의학의 본질 쪽에 가까운 거죠, 사실은. 의학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서로 고민을 조금 뭐 하자고 해서 이 책에 좀 그런 부분을 담고죠. 물론 저는 이제 항상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의사란 무엇인가가 궁금하다고 생각 못했는데 했던 분들도 아마 읽으시면 아 내가 궁금했었구나, 네. 알아야 했었구나라는 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그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얘기도 재밌었거든요. 환자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이 또 갑작스런 또 밤에 전화벨이 울리거나 위급 상황이 걸려왔을 때 그때 또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언젠가는 또 밤에 이렇게 뭐 8시, 9시 이 정도에 회진을 쫙 도는 것을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네. 보통은 이제 당직 의사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전공의를 하면 보통 이제 의사 전공의가 각각 입원 환자가 뭐 15명이면 밤에는 둘이서 한 명이서 도는 거죠. 30명을 보니까. 네. 그럼 저는 그 다른 주치의가 아닌 환자는 잘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밤에 보통 저는 소아과 돌 때였는데 열난다고 전화가 정말 많이 옵니다. 애기들은 다 이제 열성 질환 오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우리 전공의 치프 선생님은 열나면 무조건 가서 봐라. 왜냐하면 상태가 안 좋은데 그냥 단순히 해열제만 줬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1년에 한 번씩 꼭 있다. 그럼 전 불안하거든요. 불안하죠. 근데 저는 아침 6시부터 출근해서 다음날 저녁 6시까지 36시간을 근무하니까 이게 밤새 계속 전화 받고 환자를 보는 것 자체는 불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럼 저는 고민이 되죠. 제 환자는 아니까 상관없는데 그럼 이제 상대 환자죠. 그러니까 저 카운터라 그러는데 카운터 환자를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네. 그럼 이제 열나는 아기들이 계속 어차피 밤에 열이 날 거야. 그럼 저도 불안하고 보호자도. 그리고 또 안 보면 또 보호자도 다음날 난리가 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밤 8시, 9시쯤에 그냥 환자를 전체를 30명 그냥 얼굴만 쓱 보는 거예요. 딱 보면 아기들은 이제 컨디션이 얼굴에 써 있으니까 네. 이 환자는 심각하면 이 환자는 이제 보통 저는 새벽 12시까지는 무조건 열나면 가서 보고 2시에서 6시까지는 최대한 이제 해열제 주사를 했는데 네. 특정한 환자 A, B, C의 몇 명만은 열나면 가서 보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나머지 환자는 딱 보면 왜냐하면 사실은 특별한 정말 그런 희귀한 케이스 말고는 그냥 보호자분들이 열나니까 불안해하고 네. 왜 의사가 안 와서 봐주냐 하니까 해서 보면 완전 좋아지거든요. 다음날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보호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마음에 안심이 된다고. 서로 안심만 사실 그쵸. 그런 트리트먼트가 필요하기보다는 약간 안심, 어슈런스가 필요한 환자군들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저 너무 좋아하고 있었죠. 다행이네. 있는데 그랬었는데 저는 그래 난 열심히 했어 했는데 딱 근데 선생님 간호사분이 선생님 왜 카운터 당직 선생님은 밤에 회진 안 도냐고 또. 이게 그러니까 양성관 작가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왜 다른 의사들은 또 안 하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일을 하면서 맞아요. 이런 솔직한 속내들이 책 안에 있습니다. 전한나님
양성관 선생님 반갑습니다. 북카페 애청자인데 부산의대 03학번 후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산소 같은 02학번 양성관이었습니다. 네, 제가 항상 02학번이어가지고 소개할 때. O2? 네, 산소 같은 거. 옷소리는 이제 오존. 뭐 별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오존 후배가 지금. 네, 오존 후배가 지금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렇군요. 네. 8245 쓰신 카페님. 언니도 의사인데 가족이나 친들이 아프면 다 물어보면 귀찮게 하는데 양성관 작가님도 그러신가요?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네요 하셨는데 답변이 궁금하시죠? 이 책에도 많이 있는데 음악 듣고 와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작가님이 골라오신 곡. 네.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기억의 습작이라고 그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건축학개론. 네, 건축학개론에 나왔던 그 음악이었고요. 네. 구절이 이제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면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의사도 환자분들은 의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의사는 항상 환자 마음으로 들어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노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걸 또 의사의 심리로 이렇게 들어보는 경험은 처음이라서 기대하면서 듣겠습니다. 전람회의 노래 듣고 오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의사란 무엇인가를 쓴 양성관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8245 쓰시는 카페이님이 질문 주셨어요. 주변에서 다 아프면 물어보고 막 이러는데 작가님도 그런 질문들 많이 받으시는지. 되게 제가 이제 82년생이니까 결혼하고 이제 이런 뭐 가정 있고 이러면 전화 잘 안 오거든요. 친구들이나. 네. 그렇고 또 친지들 뭐 동문 뭐 고등학교 때 친구들 그리고 대개는 이제 딱 있어요. 그 느낌이 9시부터 6시는 이제 업무에 전화가 오면 업무니까 상관없는데 보통은 이제 밤 9시 10시 딱 전화 오면은 무조건 지인들이 아프다 이상하다 아니면 뭐 8시간대가 딱 느껴지죠. 그럼 뭐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의사의 실력이 차이가 나느냐?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그럼 의사가 이렇게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돼? 하면 거의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나아. 거의 이제 한 번 더 컨펌 우리는 이제 확인해 준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거의 그런 느낌이고 뭐 이게 뭐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는 어차피 또 글을 좀 쓰고 사람들의 생각이 되게 궁금해서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그럼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시대가 서울 뭐 의사 매니 얘기 나오는데 빅5 차 서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건 아는 의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저는 오히려 자극이 친구들의 저는 의사니까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친구들이나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전화 잡으면 보통 한 15분 20분 3분 진료에 비해서 지금 훨씬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 하면 아주 만족하거든요. 네. 아주 만족하는데 그게 한 15에서 20분 딱 걸리더라고요. 딱 진료 시간인 거죠. 네. 우리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치의 제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책에 보면 이제 타국의 사례를 또 가지고 와서 어떤 그 명함 같은 것들을 또 건드리기도 하는데 우리 이제 현실상 주치의를 다 이렇게 둘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는 의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약간 그 안심, 주치의 제도의 장점만을 이제 좀 생각을 해서 마음의 안심을 갖고 좀 좋은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뭐 좀 노력을 하면 좋을지. 대개는 뭐 저 병원 여러 군데 가는 거는 절대 안 말리는데 뭐 오히려 산문 진료를 하면 장점이 뭐냐면 이게 의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 교수가 유명한 교수인데 이제 산문 진료라고 15분 진료를 하면 예약이 몇 년이 돼 버리거든. 네. 그러니까 접근성 측면에서는 매우 좋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 너무 좋아합니다. 의사를 전문의 바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치의 제도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주치의를 만나는 것 자체가 이틀에서 일주일 당일 접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만나면 보통 15분에서 30분이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거죠. 얘기하면서 터심탄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산문 진료를 하면은 불친절합니다. 왜냐하면 3분 안에 그 질병을 진단 내리고 설명하기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친절함은 떨어지는데 확실히 만날 수 있고.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대개는 저는 얘기합니다. 의사 2명이 똑같은 얘기하면 그건 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우리나라는 2번, 3번, 4번, 5번도 만날 수 있는데 보통은 2번까지 똑같은 얘기를 의사가 하면 그냥 그 의사 믿고 가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의사 판별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진단이 맞냐? 맞습니다. 네. 2명이 막 하자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되고. 네. 왜냐하면 좀 뭐 믿고 싶잖아요. 그리고 뭐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아는 의사 있으면 좋고. 물론 저도 거의 다 이제 97%는 그래요.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경우가 있고 물론 3%는 좀 다른데 의견이 네.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주치 제도가 장단점이 각각 있거든요. 물론 이제 둘 다 하면 좋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15분, 20분 상담을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또 진료비가 많이 비싸집니다. 그런 단점이죠. 여러 가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음이 이 책에 정말 많은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0122 쓰시는 카페인님. 늘 환자나 보호자의 입장인데 의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야기. 각자를 이해하며 내 입장만 생각하는 듯한 사회에 함께 읽기 좋은 책인 듯하네요. 하시는 진짜 공감. 그래서 사실 뭐 주독자층은 뭐 의사도 뭐 의사지만 의대생이나 의학에 대해 공부를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공부나 의학적인 내용보다는 의학의 본질에 약간 더 조금 더 초점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사도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 시스템은 이렇고 눈앞에 의사가 마음에 안 들면 좀 더 여유롭게 왜 이렇게 의사는 당장 이제 분칠질을 하게 돼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쵸. 항상 의사와 환자는 같이 가는 건데 이게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게 서로 불신하는 사회가 된 게 그게 의사 환자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뭐 정형외과 노인층 젊은층이 계속 이게 갈라치기가 되면서 계속 서로가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데 서로를 불신하는 사회가 된 거 정말 안타깝고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경우는 겨우 할 수 있는 게 사실 의사로서 글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진짜 책 읽으시면 많은 걸 느끼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그래 그게 맞네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보통 숙련의를 많이 원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작가님의 첫 실패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고 실패에 함몰될 시간조차 없어서 또 바로 현장 투입되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모두가 숙련이만 원하면 사실은 의학은 한 세대 만에 끝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고 이런 식으로 정말 큰 얘기부터 작은 얘기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작가님 아시는 분들이 지금 사연을 많이 무슨 그러니까 뭐 어디 누굽니다 하는 사연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홍보를 많이 하셨을까요? 아니요, 홍보는 그냥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페이스북에 잠시 좀 올렸었는데. 와, 지금 너무 그래서 더 반가워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의사란 무엇인가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가닿았으면 좋겠다. 아까 강조해 주셨지만 사실은 의학 전공이라든지 의사를 꿈꾸는 사람들 말고도 그냥 우리 모두에게 읽혀야 되는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북카페 오셔서 경험한 시간들 어떠셨나요? 네. 사실 생긴 것 빼고 정말 소심한데. 갑자기. 제가 그리고 말투도 좀 서울 산 지 10년 넘었는데 흥분하거나 긴장하면 경상도 말이 나와가지고. 좋은데요? 네. 그래서 아내가 맨날 촌놈이라 약 올리는데 이게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하고요. 네,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또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 선물 받으실 분 3분, 신고은님, 전한나님, 그리고 휴대폰 뒷자리 8245 쓰시는 카페인입니다. 북카페 선물방 홈페이지 오셔서 확인하시고 주소 연락처 남겨주세요. 오늘 끝곡은 혁오의 톰보이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